네, 지금부터는 이제 사업 계획이 주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조금 볼 건데요. 사업 계획이라 하면은 뭐 회사에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한 가지로 정의될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여러 가지 업무를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제가 이제 좀 근거 자료를 좀 본 자료에서 보면은 이렇게 업무 플로우를 정리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분석부터 해서 시장 조사, 사업소 검토, 계약, 관리까지 이렇게 업무 플로우가 흘러가는 것을 저도 좀 도입해서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순서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하다 보면은 이런 업무들이 일련의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되기보다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죠. 뭐 A라는 품목을 이제 시장 조사를 하고 있는데 B 품목은 계약을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C 품목은 이미 계약이 다 완료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업무들이 꼭 이런 업무 플로우대로 흘러간다기보다는 동시다발적으로 흘러가는데 이제 이론적으로 볼 때는 사업기획 업무가 어떤 플로우로 흘러가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포트폴리오 분석은 뭐냐라고 봤을 때 단순하게 회사 내부에서 갖고 있는 자산을 잘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지, 어떤 제품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명확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무리 사업계획을 하는 담당자들이라고 해도 우리 회사에 이런 제품이 이런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바로 말할 수 있는 담당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회사 내부에서 갖고 있는 품목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뭐 수십 가지, 많게는 뭐 100가지 이상의 제품, 상품들을 이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숙지하고 있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최대한 회사 내부의 역량을 파악하고 있자라는 것이 본 내용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주로 어느 질환군에 주력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뭐 어느 회사 하면은 항암제, 어느 회사 하면 CV 품목, 어느 회사 하면 수액제 뭐 이렇게 알고 있는 품목들이 있을 겁니다. 뭐 여러분 회사들에서도 뭐 다 알고 있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좀 지원하고자 하는 이제 예비 취준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원하는 회사가 어느 품목으로 어느 질환군으로 강점을 갖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같이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번외 얘기고요. 다시 이제 내용으로 돌아오면 파이프라인 분석을 해서 우리 회사가 주력하고 있는 질환군은 어디인가 이외에 시장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혈압약 이런 부분들이 CV 품목들이 좀 대세였다면은 이제 어느 순간 당뇨 치료제가 대세였고 최근에는 이제 면역 치료제, 면역 질환 치료제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한편으로 항암제 시장도 굉장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변해갈지는 모르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업기획팀 담당자들은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제품, 상품, 파이프라인을 봤을 때 라이센스 인아웃을 고려한 후보 물질은 어디가 있는가를 먼저 분석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사 역량을 이제 판단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우리는 항암제 분야가 강하다. 우리는 뭐 CV 품목이 강하다. 아니면 우리 당뇨 치료제 시장이 강하다. 이런 장점이 있을 거고요. 약점으로는 우리 어느 특정 질환군에서는 한 번도 진출해 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판매 경험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회사 내부에서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도출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향후 출시 예정인 제품들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 영업부에 활동하는 범위, 질환군 이제 뭐 쉽게 말해서 그 담당하는 제품의 질환군이 일치하는지를 한번 더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출시하는 제품군은 뭐 당뇨 치료제인데 우리 영업부에서는 한 번도 활동한 적이 없다. 이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잡아내자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해외 이제 우리가 꼭 국내에서 사업을 고려할 게 아니라 해외 진출도 많이 고려하고 있는데요. 해외 진출 경험은 있는가? 아니면 진출을 할 생각은 이제 의향은 있는가? 회사 내부에서 한 번 정도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외부에 이제 좀 유명한 이제 해외에서 크게 영업망을 갖고 있는 활동망을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회사들에게 이제 판권 계약을 통해서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매출을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뭐 최근 많이 이슈가 됐던 SK 바이오팜처럼 해외 미국 시장을
라이센스 아웃을 주기도 했지만 직접 진출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획팀이 꼭 라이센스 인아웃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직접 사업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더 판단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업성이 진짜 있는가,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장단점이 있는가 한번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제품 개발 단계에서 회사 내부에 부담은 없는가. 우리가 진짜 좀 이제 주력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임상 비용이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재무적인 부담이나 인력적인 부담이 없이 개발할 수 있는지, 아니면 회사가 진짜 리스크를 안고 가면서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리스크가 크다, 개발하면 포텐셜이 충분히 커서 개발은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주력하기에는 재무적으로나 인력적으로 너무 리스크가 크다 하는 건 라이센스 아웃으로 고려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존 제품들의 매출 증가 감소 요인이 있는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예를 들어보면은 페이턴트 특허가 만료되면서 제네릭이 나오고 약간 인하될 제품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은 당장의 매출 감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 번 더 보고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품목들이 맞는가. 그리고 우리가 도입하려고 검토한 제품들이 특허 기간이 어느 정도 남아있고 어느 정도 매출을 충분히 갖고 있는지를 한 번 더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할 건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업무가 포트폴리오 분석에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이센스 아웃을 할 건지 인을 할 건지 아니면은 뭐 자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신사업을 기획을 할 건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에 따른 이제 시장 조사가 들어가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이런 업무 우리가 사업기획팀 내에서만 개발하고 이런 업무를 다 리딩할 수는 없고 다른 부서와 이제 커뮤니케이션 통해서 진짜 이런 사업을 기획하는데 회사 내부에서 충분히 이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 다른 부서의 의견 어떤지 한 번쯤 들어보는 이제 자리를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아까 이제 제가 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예시인데요. 시장 상황, 당뇨 치료제 시장에 대해서 한번 분석하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 분석하고요. 세 번째로는 회사 역량. 우리가 당뇨 치료제를 실질적으로 잘 판매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면서 우리가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 따라서 이제 향후 업무가 방향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포트폴리오 분석을 했다면 다음으로 넘어가면 시장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선정한 뭐 도입을 검토한 품목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업 도입을 검토하기로 결정한 품목에 대해서 시장을 좀 크기를 한번 보고 시장 구조는 어떻게 돼 있고 경쟁 상황을 이제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시장 조사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런 시장 조사에서 필요한 자료들은 뭐 그럼 어디서 볼 수 있냐 보면은 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요. 학회 가이드라인에서 보면은 이제 아직까지는 신약이지만 레코멘드로 아니면 이런 새로운 치료법도 있다라고 언급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제품인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글로벌 데이터 같이 리서치 리포트들 활용해서 보면 좋고,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도 굉장히 좀 디테일한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알기에는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경쟁사들에서 발표하는 이제 IR 자료들을 한번 보면 좋습니다. 특히 이제 상장사 같은 경우는 다트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은 회사마다 이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 자료에 사업 보고서를 보고 특히 파트 2에서 사업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주력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향유하고 있는 사업 분야는 이렇게 됐는데요. 이제 시장 상황은 이렇고 우리가 주요 갖고 있는 강점은 뭐다, 우리 제품군은 뭐다, 현재 매출은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내용들을 보통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에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그 시장에 대해서 한 번쯤 전체적인 맥락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좀 자료가 될 것 같고요. 비상장사 같은 경우는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뭐 한국 IR 협회 같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IR 자료를 검색해 보면 또 그런 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유튜브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인터넷 서칭을 통해서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이제 제약회사에서 많이 쓰고 있는 유료 데이터들, 뭐 글로벌 데이터도 유료 데이터지만 유비스트나 아니면은 IMS, 예전 구 IMS 데이터죠. IQVIA 자료들을 같이 봐주면은 매출을 좀 이제 실질적인 매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공개 데이터들이죠. 정부에서 제공하는 뭐 히라 데이터나 아니면 한국보건진흥원에서 주는 자료, 뭐 KHIDI나 아니면 코트라 등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시장 조사를 할 수 있고요. 이 외에도 여러 이제 인터넷 서칭을 통해서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뭐 논문 자료들을 볼 수 있고요. 폼메드에서 아니면은 인터넷 구글 서칭을 해서 해외 이제 발간되는 기사 자료들을 좀 참조할 수도 있고요.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시장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 조사라는 게 조금 두리뭉실할 수 있어서 저는 좀 예시를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예를 드는 당뇨 치료제를 좀 바탕으로 한번 내용을 준비해 봤고요. 우리가 새로운 작용 기전에 당뇨 치료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당뇨 가이드라인을 한번 먼저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2015년 미국 당뇨학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주고 있냐를 한번 보게 되면은 우리가 도입하고자 하는 제품을 GLP-1이라고 하겠습니다. GLP-1이 기존에 많이 사용하고 있던 뭐 메트포르민이나 아니면은 DPP-4 같은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SGLT2나 아니면 GLP-1 같이 새로운 제품들이 추천을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GLP-1을 도입했을 때 얼마나 장점을 갖고 있냐를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듀얼 세라피 아래 세부 항목을 보시게 되면은 에피커시 부분에서 DPP-4 가장 많이 사용하는 DPP-4인데 오히려 효과는 중간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GLP-1은 높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리스크 부분에서는 이제 같이 다 동일하게 낮게 나오고 있고 당뇨 치료제에서 많이 이제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체중 감소를 통해서 당뇨를 당뇨를 좀 질환 심텀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되고 있는데 DPP-4 같은 경우는 그냥 효과가 없는 거죠. 뉴트럴이라는 건. 근데 GLP-1은 체중 감소 효과가 있고요. 사이드 에펙트는 이제 있고 코스트가 다 하이로 검토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제품이 다른 경쟁 제품에 비해서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여기서 한 번쯤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3제 요법이나 주사제 병용투에서도 다 추천을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서는 충분히 이제 추천을 받고 있다는 것을 봤고, 그러면 국내 시장 한번 이제 좁혀들어서 국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 규모가 되는지, 당뇨치료제 시장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토탈로 보게 되면은 시장이 2011년부터 15년까지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장 규모가 연간 6천억 매출을 내는 것을 볼 때, 당뇨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커서 이 정도 시장에서는 이제 충분히 우리가 먹을 파이가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LP-1의 매출을 살펴보니까요. GLP-1은 매출이 굉장히 작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신약이라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GLP-1에서 아직 두드러진 제품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GLP-1 제품의 매출만 따로 떼서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국내 출시된 제품이 판매는 되고 있으나 아직 매출이 미비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우측으로 보면은 어떤 제형을 선호하냐 봤을 때 주사제가 선호되고 있지만, 경구용 제제가 선호되고 있지만 주사 제제 역시도 계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으로 정리해봤는데요. 이런 것 같이 당뇨 치료제 시장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가이드라인에서 추천이 되고 있음에도 국내 매출은 아직까지 미미하다. 거꾸로 말하면 마켓 포텐셜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죠. 세 번째로는 GLP-1이 국내 시장에 진출했으나 매출이 거의 없는 것을 볼 때 경쟁이 약하다. 아직까지는 GLP-1으로서 경쟁은 약하다라고 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시장 검토한 예시로만 봤을 때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 당뇨치료 시장은 전체 규모가 크면서도 성장하는 상황이기에 영업력이 받침돼준다면은 학회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우리가 성공 가능하다. 충분히 레퍼런스 있는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시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예시를 들었고 이게 시장 조사의 전체를 다 봤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맥락을 짚어서 가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 다각 측면에서 봐야 되긴 하지만 시장 조사를 했을 때 우리가 더 다음 넥스트 단계로 갈 수 있구나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꼭 출시된 제품만 봐야 되냐? 우리가 라이센스 인 할 때 후보 물질을 도입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또 지금 최근 트렌드는 이제 제품을 들여오는 게 아니라 후보 물질을 들여와서 회사가 가진 임상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을 해서 뭐 신약을 출시하거나 아니면은 더 개발해서 다시 라이센스 아웃을 추진하는 전략도 하고 있는 담당자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시장 조사를 할 수 있냐라고 봤을 때 전혀 이제 새로운 작용 기전으로 펄싱 클래스 제품을 검토한다라고 가정해봤습니다. 그래서 폐암 시장에서 단독 투여 및 병용 항암제 병용 투여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는 제품을 검토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보면은 항암제 시장이 그러면 잘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 맞냐, 프라미싱한 시장이 맞냐라고 한번 볼 때, 이제 이벨리에 파마에서 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온콜로지 시장은 마켓 시어도 높고, 그다음 그로스도 굉장히 높은 질환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제에서는 여지가 많이 있다라고,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면역 항암제 병용 투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런 온콜로지 시장을 키 드라이브하는 품목들이 면역 항암제 품목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항암제와 병용 치료를 목표로 하는 것이 적합한 이제 타깃팅이 적절하게 돼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폐암 시장이 우리가 이제 충분히 노려볼 만한 시장인가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WHO 통계 자료를 봤는데요. 여기서 언급된 걸 보면 폐암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사망 원인 암으로 암 환자가 진단 후 5년 동안 생존할 누적 확률을 보면 폐암이 가장 낮다라고 볼 때 진짜 이제 폐암은 발병률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치료 확률이 적어서 이 환자가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이 가장 낮은 제품이다. 다시 말하면은 적응증에서 환자 수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치료제의 언met 니즈가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성은 충분하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그러면 글로벌 제약사들 아니면은 뭐 국내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냐라는 점을 한 번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에 대해서 뭐 검증하는 이제 의미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해외 글로벌 제약사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용 기전을 가진 물질에 대한 기술 이전 사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은 벤치마크 케이스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제품을 판단하는 근거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기술 이전을 한 사례가 있으면 그만큼 빅파마들이 선호하는 기술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사업성 검토에서 참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새로운 작용 기전이 진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 맞냐, 아니면 시장에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기전이 있는 기술이 맞냐라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논문을 한번 살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펀메드 사이트에서 보면은 해당 기전으로 좀 검색을 해봤는데 과거부터 현재로 올 때 점차 이제 논문 발표되는 건수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일 때 관심 받고 있는 기전은 맞구나라는 걸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런 논문들이 발표되는 논문의 임팩트 팩터들을 확인해 봤을 때 시장에서 신뢰를 받고 있는 논문에 실리는 것을 봤을 때 이 기술이 믿을만 하구나라는 점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좀 넓은 의미에서 보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면은 신규 물질이 타깃하고 있는 시장이 크면서도 빅파마에서도 관심을 보는 분야이기에 사업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자, 두 가지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시장 조사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뭐 신약을 도입하는데, 후보 물질을 도입하는데, 아니면은 거꾸로 라이센스 아웃을 검토하고 있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예시를 좀 같이 살펴봤습니다.